기다리다가 지친다. You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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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넌 내 맘 아니. 네, 사실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너무 지쳐서 이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실적 발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장 윤자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황제주에 등극을 했고요. 어제 최고점을 기록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눌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의 눈높이는 130만 원 윗단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는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 띄워주시죠. 주목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중심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 그리고 4% 오히려 약세될 것이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할 것이다. 라고 나왔었는데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9% 상승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 급등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내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기대가 되는데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두 번째로 주목도가 상승되고 있는 이유를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신다면 3년 만에 지금 황제주의 자리에 등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생물보안법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차근차근 올랐었는데 72만 원 수준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차근차근 올려가더니 약간의 주춤한 모습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눌림은 나왔지만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급하게 빠졌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조금은 차별화된 양상이 확인됐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도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네, 그리고 10월 달 들어서만 증권사 10곳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최대 135만 원까지 상향된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 대비로 본다면 8에서 27%대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가장 높은 전망치를 제시한 곳은 어제 나왔던 미래에셋 근건의 좀 목표가 135만 원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뜯어본다면 수주 실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5공장이 풀캐파를 가동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6공장이 25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본다면 지금의 가치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135만 원까지 주가를 높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그리고 지난달에 하원이 통과된 미국의 생물보안법의 최대 수혜주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주요 의약품 CDMO 기업의 시장 비중 추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론자가 1위고요. 우시바이오로직스가 2위 그리고 카탈란트가 3위인데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수혜를 4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이 그 캐파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경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국내 바이오 종목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지금 보신다면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국내 CDMO 기업들이 좀 정리된 부분인데요. 여기서 확실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이 차별화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CDMO 점유율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5공장이 완공될 시에는 세계 최대 규모 생산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CDMO 기업단에서는 이 생산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많은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또 내년이면 6공장에 대한 계획까지 세울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그리고 어제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1.7조 원 규모의 초대형 CMO 계약까지 추가가 되면서 추가 수주 기대감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수주 계약이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수주 기록과 시가총액 추이를 지금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2024년의 수치만큼은 수주 금액보다 시가총액이 아직 못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올라갈 부분이 남아있다. 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2024년의 수주 현황을 보신다면 지속적으로 수주를 차근차근 잘 해왔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이렇게 총 4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황제주 삼바, 이제는 황제주를 넘어서 135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됐는데 오늘 실적도 정말 잘 나왔습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 종목들의 수급이 넘어가게 되면서 오늘은 눌림 현상이 나타났지만 내일은 다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는데요. 잠시 뒤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국내 CDMO 기업들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하실 주식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렁차게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건 양대증 씨가 기운차게 좀 막판에 스퍼트를 내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양대증 씨, 코스피는 1%대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1% 가까이 돌리면서 좀 거래를 마쳤거든요. 예. 오늘 시장의 상승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뭐 당연히 어제 하락 대비해서 하루 만에 반등 나온 건 네. 좋은데 사실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좀 기대하는 정말 소위 말하는 찐 반등 아직은 조금 더 상황을 받을 것 같고 아직까지도 시장에 거래 대금이 좀 말라 있습니다. 더 상승해야 되는데 최근에 올해 한 5월 때까지 고점 찍고 나서 매 달마다 시장에 하루 첨가되는 거래 대금의 평균치가 내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번 10월 달 막판까지도 지금도 좀 거래 대금이 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장중에 좀 민주당 쪽에서 뭐 금투세 관련한 내용도 추가적인 내용 나오고 있으면서 좀 한 번 더 좋은 모습 나왔지만 거래 대금이 늘어나지 않다. 이게 사실 시장에 돌릴 수 있는 키 중에 중요한 열쇠거든요. 아직 이 부분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때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 릴레이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더 확인 한번 하고서 넘어가자라는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좀 제가 이 방송 말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직은 조금은 좀 단기적인 대응을 좀 더 우리가 비중을 더 키워가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어제 좀 낙폭을 오늘 하루 만에 만회를 해준 것,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시장 이야기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프닝 때 노래를 불렀는데 기다리다가 지친다, 이 마음을 좀 담아봤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그래도 다른 바이오 종목들보다는 좀 버텨줄 수 있었던 게 컨센 자체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올라갔고요. 맞습니다. 네. 목표가도 상향된 증권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좀 나오질 않다 보니까 언제 나오나 오늘 왜 보합권으로 마무리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방송 딱 시작하기 직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고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내일 어떻게 될지가 일단 기대가 되는데 네. 오늘 먼저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눌렸잖아요. 이 네.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거래 대금이 많이 좀 말라 있어요. 그래서 신규 자금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업종 간의 순환매만 이루어질 뿐이지 신규 자금들이 좀 의미 있는 자금들이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좀 더 눈치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금투세가 됐든 또 글로벌 뭐 지금 트럼프 지지율 상승이나 중동 쪽 긴장이 높아지는 부분들 대외 변수도 있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또 미국 연준의 11월 달 FOMC 때 금리 동결할 수 있는 확률도 물론 아직도 많이 낮지만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확인할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뭐 금투세 얘기도 나왔고 반도체 기업도 상승 나왔는데 시장에 있는 제한된 자금 내에서 단순하게 순환매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좀 민감하게 빠진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저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목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또 이게 보유 종목 중에서 투자 모멘텀이 좀 더 살아있는 종목들을 한다면 또 일정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한다면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낮은 주가에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도 볼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 포트 내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이 없는 분들은 제 방송도 꾸준히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오히려 낮은 단기 주가대에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자. 그런 좀 측면에 대한 대응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오히려 오늘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바이오 종목들이 없었다면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줬던 하루였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3분기 매출액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1년 사이에 지금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액은 1년간에 좀 4조 원이 넘을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또 나오고 있고요. 사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좀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결국에 영업이익도 6%대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컨센보다 훨씬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일 시장 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네.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제약바이오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대장주의 품격을 보여주면서 지금 올해 지금 7월달 초부터 보여줬던 한 4개월간의 튼튼한 상승세를 오늘 그 선에 지지한 21선도 깨지 않으면서 튼튼한 모습 보여줬고요. 물론 지금 9월달 말과 지금 이 9월 말과 지금 10월 달에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 번의 고점 라인 110만 원대 라인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돌파에 대해서 단기간에 좀 부담감은 있지만 뭐 당장 내일 하루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런 개별적인 실적 이슈로는 반응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오늘 하루는 밀렸지만 한 번 더 뭐 내일이든 또는 뭐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초라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시장에 큰 자금들이 제약바이오 쪽에 순환매가 들어올 때 그때라 한다면 이번 사이클 때는 이번에 다시 한번 반등 나온 사이클 때는 최근 고점이었던 110만 원 라인은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 저는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도 저는 접근하기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당장 오늘 시간 외나 내일 아침에보다는 조금 더 흐름 보면서 오히려 저는 이 종목을 보시는 분들이란다면 뭐 급할 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110만 원을 뚫어줄 때 물론 주식은 좀 더 낮은 값을 사는 게 당연히 좋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측면을 본다면 어떤 제한되어 있는 구간에서 막혀있는 위에 저항을 뚫어주는 돌파하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는 것도 좋은 관점입니다. 우리가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더 확률 높이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본다면 지금 삼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10만 원 뚫어준 다음에 매수해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주가가 예기치 않게 꺾인다 한다면 100만 원대 초반에서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는 점 챙겨가시면서 정고점 부분을 뜰 수 있는 가능성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호실적을 기대를 좀 보여줬는데 예상치보다 정말 잘 나온 실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미 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네. 대표님께서는 조금 더 그 상방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주시긴 했지만 수주 소식이 역대급 수주 소식이 사실 어제 들렸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어제도 크게 반영이 되지 못
못한 걸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요새는 호재성 이슈들도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악재만 스폰지처럼 흡수를 하고 있다라고 네네.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내일 좀 주가 흐름에 따라서 저희 투자자분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펼쳐가는 게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절대적인 숫자도 잘 나왔지만 점점 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컨센 대비의 숫자도 잘 나왔지만 이미 지금 올해의 연간 전망되는 EPS나 내년 EPS도 내내 지금 전망치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을 투자할 때는 조금은 그런 대응 방법을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너무 하루하루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요. 하루하루 대응하는 것은 뭐 애초에 단타 매매를 접근하거나 또는 단기 주가에 편승하는 그런 테마주 매매하실 때 지금 그런 관점이고 이렇게 실적 숫자를 증명하고 있는 기업 또한 그 숫자가 점점 더 전망치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란다면 하루 이틀 정도 잠깐 내 예상치보다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가지고서 실망하거나 매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봐서 최소한 1개월 또는 좀 멀리 봤을 때 한 3개월 정도 멀리 보는 관점에서 투자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실적을 증명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단기에 눌린다 한다면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려가면서 매집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도 이런 종목에는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접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종목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점 짚어주셨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만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CDMO 기업 중에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 흐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외받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 대표님께 물어봤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흘러갈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셀트리온도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데 네. 좀 상방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상방쯤에 내 평단가가 놓여 있다면 이거 이제 그만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역시나 증권가에서는 나쁘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은 사실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미국 쪽에 하고 있는 진펜트라 이 부분도 이제 이번 3분기부터 실적이 반영이 되고요. 또 지금 이제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삼바와 함께 지금 우리가 이제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의 오늘 세 번째 큰 파도라고 불리는 이제 글로벌 오리지널 그런 블록버스터 그런 제약 의약품 이 부분들이 특허가 만료되면서 그에 해당하는 새로운 또 그런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삼바 셀트리온 둘 다 잘 대응하고 있거든요. 제가 내용을 한번 틈틈이 체크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이제 프로올리아 시밀러와 아일리아 시밀러 특히 아일리아 시밀러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만큼 대응을 참 잘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하지만 주가가 올 한 해 동안 내내 왜 박스권에 갇혀 있느냐 네. 많은 부분들이 정말 한숨 쉬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겁니다. 물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 합병되면서 미국 집판에 대한 부분도 시너지를 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직 셀트리온 제약 부분 있어서 아직 그 합병 관련한 그런 좀 뭐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끝까지 다 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특히 셀트리온도 물론 뭐 CDMO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존재감을 드러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주가가 더욱더 매도로 좀 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좀 주가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내내 지금 17만 5천 원에서 21만 원 이 밴드를 시원하게 못 뚫고 1년 동안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어쨌든 지금 좋은 내용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실적 숫자는 내내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은 갖추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든든하게 좀 가져가시고요.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11월 달 초에 있는 우리가 월드 ADC라는 행사가 또 있어요. 이때에도 셀트리온이 처음으로 ADC 관련해서 갖고 있는 그런 준비한 부분들을 발표하겠다. 나온 내용이 있다 보니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루고 있는 큰 제약바이오 트렌드 내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다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지만 주가는 지금 눌려 있으니까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좀 긴 호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란다면 비중이 만약에 조금 더 여유 있다 하시는 분들이란다면 철저하게 지금은 뭐 기분 좋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대응 봤을 때는 한 18만 원대 초반 이 부분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서 비중을 조금은 더 채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없는 분들인데 야 셀트리온이 이제 1년 동안 횡보했는데 이제는 더 좋은 내용들이 더 쌓이고 있으니까
반등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신규 매수 접근으로 하시는 분들이란다면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도 지금 주가보다도 좀 더 내려간 18만 원 초반과 17만 원대 후반 이 제가 선을 그어놨던 선의 하단 부분 이 부분에 온다고 한다면 그때 신규 매수로도 저는 좋은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매력을 갖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11월 달에 월드 ADC 행사의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조금 더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대표님의 초이스 2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 종목은 YG 플러스고요. 한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들고 오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오늘 표정이 밝습니다. 기상청에서 뭔가 이 기상에 대한 온도를 네. 체크해 본다면 완전 맑음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급등세를 추가적으로 보여줬고요. 네. 약간은 탄력도가 줄어들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반면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오면서 기대감을 다시 갖게 되는데 오늘 초이스 궁금합니다.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의 찐 반등을 서서히 이제 기대할 줄 알아야 한다,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좀 이수페타시스를 말씀드리겠고 YG 플러스는 조금씩 우리가 단기에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비초이스 종목인 YG 플러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오늘 탄력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줄어든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이제 1억 뷰를 돌파를 했어요. 맞아요. 예. 정말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역시나 엔터주 전반으로도 온기가 그래도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인데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쯤이면 만족할 수 있지만 엔터주 전반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 종목의 비초이스 이유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아까 점심 때 확인해 보니까 네. 그 로제 네. 그 개인 그 채널 보니까 하트, 네. 1억 뷰가 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해갔는데 지금 뭐 유럽에서도 지금 계속 뭐 맞아요. 아파트 노래 네. 나오면서 막 이렇게 쇼츠가 올라오고 있는데 참 고무적인 내용인데요. 이미 주식은 상당히 반응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바닥권 3,000원대 언더에서 이미 3거래일 동안 큰 상승을 보였고요. 물론 YG 플러스가 YG 그런 엔터의 음원 유통을 담당하다 보니 더욱더 정말로 찐 수혜주에 대한 관점으로 반등 크게 했는데 중요한 매물도 다 뚫고서 반등했죠. 한데 보면요. 차트에서 한번 보시면 현재 최근 3거래일 동안 대량 거래량 터졌는데 어제도 상한가했던 거래량보다 오늘 그보다 더욱더 배가 넘는 거래량 터지면서 오늘 주가가 한 번 더 올랐죠. 한데 보시면 오늘 윗꼬리도 길고 아랫꼬리도 긴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칼인가요? 칼 모양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손잡이가 위에 있는 칼 모양이겠네요. 네. 이렇게 하루 변동성이 매우 큰 그런 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대량으로 터지면서 윗부분에서 이런 봉 형태가 나오고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투자했을 때의 그런 관점으로 현재 상황을 본다면 이런 단기적인 큰 이슈에 대한 반응은 1차적인 반응은 끝났다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을 제가 1봉이 아니라 한 30분 봉으로 좀 더 줄여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30분 봉이고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 보면 더 잘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본 차트에서 30분 봉에서 이 노란색에 있는 굵은 선은 30분 차트에서의 20선을 나타내고 있는 선인데 이게 조금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주가의 그런 변곡점을 볼 수 있는 선이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주가 4,995원을 한다면 현재 최근 3거래일 동안 보였던 큰 단기 상승세의 중요한 1차 지지라인이 거의 맞닿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보유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지금 내일 봤었을 때 장중에 21선을 깨는 30분 차트에서의 21선을 깨는 4,800원 라인을 만약 이탈한다 네. 한다면 그때는 조금 이제 물량을 좀 정리해서 1차 상승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좀 엑스트 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 라인을 깨지 않고 반등 나온다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향유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좀 그런 내일 오전 중에 리스크에 대한 대비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이 종목을 당장 내일 아침에 신규 접근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은 좀 이제 지양하는 말씀 드리고 있고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내일 좀 아쉬운 관점으로 꺾인다 한다면 이 종목을 저는 그렇다고 관심을 저는 저버릴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네. 지금 보면 YG엔터가 다시 한번 예전에 그런 전성기를 다시 한번 또 확보하기 위해서 과거에 YG엔터의 성장을 이끌었던 아티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빅뱅의 G드래곤 그쵸. 그리고 투애니온 해서 이번 4분기 때 투애니온 완전체
그리고 또 지드래곤 컴백 이런 일정들을 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체크했거든요. 물론 과거의 영광만큼은 좀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썩어도 준치라고 우리가 그래도 투애니온 지드래곤을 하면 파워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YG 주가도 지금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런 YG 엔터가 이번 4분기 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YG 플러스 만약에 꺾인다고 한다면 이 종목이 일본 기준 봤을 때 11선 이평선 라인에서 눌림 딛고 반등 나올 때 그런 기회를 준다면 한 번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공략 기회를 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으로 2.5%대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마감 이후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 공시가 떴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4,800원 라인이 이탈 시에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대표님의 조언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에 기대감을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이수페타시스 들고 와주셨어요.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반도체 섹터 다시 한번 상승하고 네. 그 상승 견인하는 것이 뭐 레거시 반도체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AI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반등 나온다 한다면 당연히 첫 번째 답은 이스페타시스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가장 많은 주된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고객사 엔비디아가 지금 신고점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 한다면 당연히 이스페타시스는 한 번 더 봐야 되는 기업인데 그런 모멘텀 통해서 지금 10월 중순부터 기관이 바닥에서 제대로 바텀 피싱을 하면서 물량을 걷어들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주가가 42,000원대, 45,000원대 횡보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최근에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기관이 물량을 횡보하는 주가대에도 더 담고 있다 한다면 지금 기관이 바라보고 있는 특히 사모펀드와 연기금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한 주가는 더 큰 상승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점점 더 이 기업이 지금 네트워크에 쓰이고 있는 그 MLB 보드를 쓰고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AI에 대한 그 AI 쪽 관련한 매출 비중이 작년에 이어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AI 성장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이 종목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종목이다 드리는 말씀이고 아마 그런 기본 있는 종목이 더 큰 상승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으로 투자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지금 이번 2분기에 대비해서 이번 3분기에도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이번 이제 4분기와 내년 상반기 때 우리 기업들은 AI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또 가이던스 얘기를 할 건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한 번 더 좋을 수 있는 모멘텀을 기대한다 말씀드리고요.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보시면 지금 보신 차트는 올해 한 해 동안의 일봉 차트예요. 봤을 때 제가 또 중요한 변곡점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선을 그었는데 이 선이 정말 중요한 추세 변곡의 선이에요. 현재 선을 그은 라인은 46,000원 라인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보면 올해 3월 말 때 상승할 때도 한번 저항 밀렸던 게 이 라인이었고요. 하지만 5월 중순 때 상승하니까 이 저항 라인을 뚫으니까 그다음부터 큰 상승 나왔습니다. 반대로 7월 초에 고점 찍고 나서 밀렸을 때 결국에는 7월 말과 8월 초에 이 선을 못 지키다 보니까 눌렸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8월과 9월, 10월에 반등 나올 때는 오히려 이전에 저항이었던 이 라인을 못 뚫으면서 또다시 저항에 갇힌 모습. 결국에는요, 이스페타시스의 1년간의 추세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중요한 가운데 라인은 제가 선을 그어놨던 46,000원 라인이다. 근데 다시 한번 지금 좋은 투자 심리가 모여지면서 기관 순매수가 모이면서 이 선 저항 라인을 뚫을 수 있는 목전에 다시 한번 왔다라고 본다면 이 종목이 없는 분들이 한다면요. 너무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46,000원 라인, 제가 선을 그었던 이 라인을 돌파한다. 하면 그때 시그널을 보면서 신규 매수를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 보고 있고 오히려 이 종목을 지금 많이 눌려있는 종목이 눌려있다 한다면 그런 분들도 역시나 46,000원 라인을 돌파한다면 그때의 일부 비중을 조금 더 전 추가 매수하는 부분도 전 좋은 그런 대응이라고 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는 지금 이수페타시스를 살펴봤는데 중요한 지지라인인 46,000원 라인을 뚫게 된다면 그때는 신규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상방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채팅창에 윤귀숙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를 6만 원대까지 보려고 하신대요. 네. 어떤 초이스가 괜찮을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6만 원까지 바라봐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일단은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사실 우리가 어떤 제조업 회사가 새로 신규 공장을 증설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내부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던지는 부분이 신규 공장 건설이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요, 지금 AI 시장에 대한 그런 전망을 단기 뭐 6개월, 1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 이상 길게 보면서 선제적 투자를 강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지금 생산 능력이 좀 크게 커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물론 주가가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좀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멀리 보는 관점이라 본다면 추세는 사실 저는 6만 원도 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한데 물론 이게 뭐 1개월 만에 되느냐 이렇게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변수가 많다 보니. 하지만 AI의 중장기 성장과 함께하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상담 내용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0232-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좋고요. 저희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대 올려주셔도 좋고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바이오 종목이네요.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리가캠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800원, 7%. 연말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지 11월 일정 전에 아까 전에 얘기하신 일정인 것 같아요. 네네. 월드 ADC 그 일정 전에 매도할지 대응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 종목 상담을 보자마자 대표님께서 매수를 정말 잘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최근에 13만 9천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앵커님과도 방금 CG 나올 때 네. 말씀 한번 나눴는데 따상님께서는 매매를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보유한 비중은 이 종목 좀 7%라서 좀 작지만 사실 거의 2배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나는 상태인데 지금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엉덩이 무겁게 수익 실현하지 않고 그쵸. 가져가고 있는 것. 제대로 된 종목을 잘 가지고 가는 그런 실력이 좀 뛰어나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이게 박수 한번 해드리고 싶고, 예.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도 보면요. 만약에 단기로 만약에 매매를 좀 하신다 한다면 이 종목은 한 11만 9천 원. 제가 선을 한번 거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최근 10월 달에도 장중 저점 부분, 10월 달에 저점 부분이었던 11만 9천 원 정도, 이 정도를 깬다고 한다면 익절을 좀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위에 있다면
더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자. 물론 11월 달 초에 월드 ADC 단기적인 물론 이벤트가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인 또 셀 온 나오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저는 리아켄바이오는 좀 다르다고 봐요. 점점 더 ADC 관련한 모멘텀이 더욱더 중첩되면서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와 지금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지 라인을 깨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많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왕 지금 거의 2배 이상 수익 나셨는데 수익을 좀 더 크게 가져가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 라인 깨지 않는다면 파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일정 또 있고요. 거기에다가 MSCI 지수에도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도 좀 들고 가면 좋을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11만 원 선을 깨지 않는지 그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수익 내고 나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S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성님의 종목이고요. 20% 8월에 사놓고 계속 조금 물려 있었는데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본전 오면 매도를 해야지 생각을 했지만 수익이 욕심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SG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조 단위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내용이 좀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고 네네. 트럼프의 효과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하고 특히 스윙 스테이트에서 지지율이 더 크게 상승하면서 재건 종목들 반응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심리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당연히 모든 매매 때마다 다 성공할 수 없죠. 당연히 일부분은 또 눌릴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좀 물리는 경우도 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려도 근본 있는 종목, 네. 투자 심리와 그 모멘텀, 매력도가 있는 종목에 물려야 우리가 또 이렇게 수익날 수가 있는 건데, 기다리면 수익날 수 있는 건데, SG는 좀 그런 종목이죠. 재건 종목들 케이스가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실제 정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부분에서 참여하고 있는 기업, 정말 매력도가 높은 기업들이 본다면 사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뢰하신 S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국내에서도 뭐 아스콘 1위 기업이긴 하지만 아마 이번 3분기 때쯤에 나온 내용 같은데 우크라이나 고속도로 재건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다 보니 정말 실체가 정말 있는 기업. 그래서 실체가 없이 그냥 편승하는 기업이 아니라 진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또 기관 수매수도 들어오면서 반등도 잘 나온 그런 화면입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3,000원대 보여 계신데 이 종목은요. 물론 또 이 종목이 이제 단기 테마 쪽 종목이다 보니까 물론 차익 매물 때문에 단기 흔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보유하신 단가 3,000원, 마침 또 3,000원이 최근에 10월달, 최근 2주 동안 형성돼 왔던 중요한 저항과 지지를 이루고 있는 그 라인이에요, 마침. 그래서 만약에 뭐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다음 주든 단기 흐름 봤을 때 3,000원 라인을 만약 깬다. 그래서 지금 의뢰하신 황희성님께서 봤을 때, 네, 지금 단가가 수수료를 제외하고서도 마이너스로 간다 하면 그때는 빠르게 좀 정리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라인 자체가 지금 단기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3,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지만 한 번 더 반등 나와서 단기 반등 좀 더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1차 목표가로는 3,500원, 다음 라인으로는 이렇게 뭐 200원, 300원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3,500원대부터 해서 조금씩 비중을 뭐 4분의 1, 5분의 1씩 야금야금 물량을 익절하시는 부분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모멘텀이 풍부한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종목으로 좀 손해를 보셨지만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3,500원이 1차 목표가고 조금씩 익절을 하시면서 500원 단위씩 목표가를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백이민족님의 종목이고요. V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20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시고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왔는데요. 상반기에
VT에 대한 기대감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요새 화장품 종목들 그렇게 주가 흐름이 좀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도 화장품 종목 중에서 주목하면 좋을 종목으로 실리콘2, VT를 가장 집중해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나마 견조하게 지켜주고는 있지만 아쉬움은 남는 종목입니다. 네.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VT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2랑 협업한 게 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네. 주가는 반응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부분도 뭐 VT가 이상하냐, 아니 화장품이 이상하냐 이렇게 보시기는 네. 좀 어폐가 좀 있고 역시나 이것도 제한돼 있는 시장의 거래대금에서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잠깐 최근에 9월 말부터 10월 달에는 또 제약바이오의 돈이 또 일방적으로 몰렸던 그런 우리나라 시장의 그런 특성에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종목 보유하신 거고요. 특히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이번 4분기에도 특히나 물론 중국 쪽도 있겠지만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쪽 소비 이벤트가 몰려 있으니 뭐 할로윈 대위,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 12월에 크리스마스 몰려 있고 또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있는 사이클과 맞물리기 때문에 북미 쪽 소비가 폭증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서 수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우리가 좀 더 압축 매매를 하자 말씀드렸었고요. 그런 이제 우리가 종목 중에서 VT도 포함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VT가 이제 일본과 한국에서 이미 성공한 기업이고 그 리더샷 가지고서 이제 올해 7월 달에 처음으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페이셜 세럼 부분에서 3위에 올랐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10월 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숫자가 좋았습니다. 네. 보면 지금 아마존과 협력을 하고 실리콘투와 같이 손잡으면서 숫자를 잘 보이고 있다. 저는 그리고 해서 VT는 지금 이렇게 눌렸을 때가 좀 더 물량을 좀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기회로 역발상으로 좀 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비중이 몇 %인가요? 지금 비중 10%로 한다면 저는 더 크게 늘리기는 좀 그렇겠지만 한 5% 정도의 비중은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본다면 최근에 한 4개월 정도 박스권에 gat혀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저는 지금 이런 때가 양호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28,000원대와 3만원대 초반 지금 가격대 근처 라인인데 이 부분 박스권의 하단 부분 근처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한 5% 비중은 조금 더 담아도 좋은 관점이고 VT가 없는 분들이 하더라도 지금 정도의 라인에서는 신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히려 신규 매수를 하시거나 추가적인 비중을 담아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하반기에 소비 시즌의 이벤트들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코리아 FT요. 아, 코리아 FT 비중하고 평단가도 알려주시죠. 비중이 6,950원인가 그래요. 20%요. 6,950원에 20% 들고 예, 계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궁금하실 게 지금 손실 본 거를 메꿀 수 있을지 이 부분일 것 같고요. 예.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이 손절을 해야 되나? 손절이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아, 네, 우선은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으려나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본전가보다 조금 손해를 보고 계신 구간이기 때문에 본전까지 올 수 있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요. 추가적인 네. 질문 사항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코리아 FT입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님께서 손절을 좀 용기 있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평단가가 6,000원대시고 지금 현재 주가는 한 5,000원 수준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 빠지면서 인내를 잘 하셨는데 네. 이 자리에서 손절한다? 아쉬워요. 저는 권장드리지 네. 않습니다. 저는 권장드리지 않고요. 물론 이제 단기 좀 흔들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가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데 지금 5,200원대 가격에서는 저는요. 오히려 더 인내심 갖고서 보유할 단계다 말씀드리고 있고 기본적으로 숫자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에 관련한 그런 이제 그런 약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최고의 종목이고 특히 지금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로도 잘 도전하고 준비하고 이제 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나온 내용 보면 전기차에도 이 코리아 FT가 만들고 있는 캐니스터, 카본 캐니스터 이 부분들로 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나오기 때문에 결국 코리아 FT는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에 관련한 숫자가 증가하는 부분
더해서 이제는 전기차에서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 두 가지의 키포인트가 같이 맞물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지금 상태에서 파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왜 지금 파는 거는 아니다 말씀드리냐면 제가 또 차트 보면서 선을 한번 더 그어볼게요. 제가 중요한 지지라인 하나를 그어보겠습니다. 이 라인이에요. 지금 제가 그은 선은 5,000원 라인을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주가 바로 아래 가격이죠. 자, 올해 1월 달 상승했을 때의 1차 지지 라인, 그리고 2월 달에, 그 다음에 3월 중순에도 한번 지지 받았고요. 그리고 뭐 7월 달, 지금 8월 초에는 그때 시장이 다 같이 무너졌었지만 빠르게도 회복을 했고요. 결국 코리아 FT의 올해 1년 동안의 중요한 지지 라인과 을 본다면 5,000원 라인이 매우 의미 있는 든든한 라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라인까지 대부분 왔거든요. 지금 숫자가 안 나오고 투자 포인트 매력이 없는 종목이라 한다면 이런 지지 라인을 긋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리아 FT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해서 물론 최근에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인도 상장 관련한 그런 매력도가 꺾이면서 기대감이 빠지다 보니까 같이 좀 편승해서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의 이런 눌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눌림도 충분히 잘 견뎌왔다 해서 저는 이 지지 라인을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코리아 FT는 지금에서는 매도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게 현명한 대응이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참 오랜 시간 동안에 힘든 시간을 많이 견디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지만 목표가까지, 그러니까 본전까지는 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본전까지 올라나 그것이 나는 궁금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네. 그냥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겠죠? 그럼요. 이 종목은요. 근데 그러니까 본전이 6,800원대 라인인데 사실 지금 최근에 하락했을 때의 최근 1개월 사이에서의 고점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는 코리아 FT의 주가 변동성을 본다면 다시 한번 순환매에 자금 들어오면 사실 몇 거래일만 해도 금방 오죠. 그래서 올해 이 종목은 지금 의뢰하시는 분께서 조금만 더 인내심을 보유하신다면 이 종목은 보유하신 단가가 목표가 아니라 더 큰 상승, 올해 4월 달에 고점이었던 8,000원 라인까지도 보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님 8,0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본전까지 와도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수익 극대화로 좀 나오시기를 권장드릴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코리아 FT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에게 전화 상담 언제든지 주셔도 좋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캐서린 신님의 종목인데요. 이 종목 올라오자마자 이 종목 궁금하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고요. 13만 500원에 15%입니다. 오늘 좀 내려서 걱정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라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유한양행,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밀렸지만 유난히 밀림폭이 큽니다. 6% 가까이 좀 밀리고 있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바로 몇 거래일 전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고 이 종목 이제 좀 이쯤이면 빠져나와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네네. 오늘 낙폭을 보시면서 걱정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유한양행이 국내 지금 이번 3분기 때 제약바이오를 최선도에서 끌고 갔던 대장주다 보니까 네. 오늘 이렇게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큰 섹터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 시장에 제한된 거래 대금 내에서 반도체 2차 전지에 돈이 들어가기 위해서 대장주였던 종목들에서 차익 매물 나왔던 부분 어떻게 본다면 유한양행과 제약바이오의 어떤 부정적 내용이 나온 것보다는 이제 시장 순환매 측면에서 큰 자금이 움직일 때에 수익 났던 종목을 파는 거다. 이렇게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한양행 관련해서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레저 티닉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 에이즈 관련한 부분에서도 또 기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은 많이 있는데 당장 단기간 봤을 때는 좀 차트 접근해서 좀 치우쳐서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물론 이 종목을 유한양행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좀 길게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지만 단기로 보신 분들, 주가가 20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서 단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단기에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최근에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미국 10년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빠지는 부분에서 수혜를 좀 볼 수 있었던 제약바이오의 일부 자금들이
채권금리 상승하는 부분 때문에 단기에 빠지는 것도 수급의 일부분은 좀 있습니다. 큰 자금은 아니지만 일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유한은행을 만약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 최고점 부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저는 마지노선으로 14만 원 이 부분까지도 만약에 더 깬다 한다면 그때는 좀 전량 매도하시기로 말씀드리겠고, 그 이후에 충분히 그 훨씬 더 아래에서 12만 원대 라인에서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이다. 정말 매력 포인트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 14만 원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물량 정리하고 다음도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자 드리는 말씀이고, 만약에 14만 원 깨지 않고 그 위에서 횡보하다가 한 번 더 반등 나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또 10월 중순의 고점을 뚫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양방향의 주가 방향성을 다 머릿속에 인지하고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4만 원을 깨지 않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보셨고요. 그런데 오늘 이 종목과 관련해서 좀 채팅창도 그렇고 저희 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제노스코가 상장을 또 미국 시장에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그와 관련해서 이게 오히려 유한양행이라던가 오스코텍에 좀 급락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네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물론 그런 노이즈도 사실 포함할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유한양행만 빠진 거로 한다면 물론 그 이슈도 세부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겠지만 네. 그 이슈만으로만 빠졌단다면 유한양행만 빠졌어야겠죠.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밀렸으니까요. 예,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네. 대한 흐름으로 인한 단기 흐름으로 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맞는 그런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 오스코텍도 네. 10% 이상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도 물론 조금 더 불확실성 관련한 이슈가 추가된 거는 맞긴 하겠지만 네.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미국 채권금리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에서 좀 단기 좀 차익 한번 실현하고서 또 기회를 보자, 이런 수급이 좀 더 컸다고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유한양행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내일장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참 시장의 큰 자금들도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난이도가 매우 어려운 시장이라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힘들 수 있는데요. 오히려 난이도가 높고 변동이 크지만 변동이 큰 만큼 또 열심히 집중한다 보면 또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는 게 또 최근 시장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나쁘게만 보진 마시고요. 그런 기회들을 잘 이용하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짧은 관점에서 좀 치고 빠지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대응 스킬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트럼프 지지율 상승, 그리고 24일 날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통해서 방산과 원전 관련해서는 조금 더 투자 심리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도 우리가 좀 더 공략을 하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달아서 2주 연속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릴레이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반도체 기업도 나왔지만 조금 더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AI 트렌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데, AI 트렌드가 더 좋아질 때에 여기서 연관되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들, 뭐 MLB 쪽이나 뭐 HBM 쪽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수혜볼 수 있는 그런 옥석 가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좀 더 집중해서 이번 반등에 대한 부분을 이용하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특히 지금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눌리는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우리가 너무 긴 대응보다는 2, 3일 정도, 또 일주일 정도 짧은 관점에서 치고 빠지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용하자,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은 대망의 테슬라 실적 발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들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